이번 시간은 전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 자, 전열은 열의 이동이 전열이죠. 전열 부분이 됩니다. 건물 내의 전열 과정은 열전도, 열전달, 열관류 이 세 가지를 현재 다루고 있죠. 자, 벽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실내가 됩니다. 실내입니다. 자, 실내 온도가 20도씨로 유지한다 가정합시다. 실내 온도가 20도씨였습니다. 근데 밖에가 지금 현재 영하 10도씨였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열이 흘러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고체를 뚫고 관통해서 흘러나가는 현상, 이것을 열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열관류 또는 열통가라고 칭하고요. 열관류, 열통가라고 합니다. 열이 관통해서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열이. 이 과정을 열관류, 열통가라고 칭하고,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체 내부에서 열의 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실내 요 표면 온도하고 외변 요 온도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실내가 좀 따뜻하고 외부가 더 찼겠죠. 궁금한 분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벽체 내부에 손 한번 딱 대보고 밖에 가서 콘크리트 벽면 딱 대봐요. 온도가 차이가 있을 겁니까? 그러면 고체 내부에서, 여기에서 고체 내부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의 열의 이동, 요 과정을 열전도라 하겠다는 거예요. 열전도. 요 고체 내부에서의 열의 이동을 열전도라 하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그럼 여기는 공기 유체고 얘는 뭐가 됩니까? 고체잖아요. 그럼 매질이 달라지죠. 얘는 공기인데 얘는 뭐다? 고체잖아요. 그럼 공기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 유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유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열의 이동 과정, 공기하고 바로 고체, 이것을 열전달, 달라지니까 전달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달했다 해죠. 뭐 물건을 전달했던 400개주를 띄면 바톤을 전달했지, 전도시키는 거죠. 고체 내부에서 열의 이동을 열전도, 열을 전도시켰다. 그리고 요겁니다. 요 고체에서 다시 이 기체로 옮기죠. 유체로. 요걸 열전달입니다. 그러면 열관류 현상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열전달, 열전도, 열전달을 거쳐서 열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요 과정을 나타내는데, 그럼 이거는 개념만 알아두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단열재는, 이 단열재 개념은,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찍으시라고. 괜히 계산하면 머리 복잡해. 나오면 차라리 이거는 쉽게 계산하는 문제는 제가 해드리고, 좀 어려워지면 제가 계산 못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계산은 잘합니다, 원래. 네, 설비기사 자격증 딸 때도 계산식 하나도 안 해고 계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는 뭔가 하면 열을 전하는 유리라든지 이런 열관류율 같은, 그럼 열이 얼마나 이동하는가입니까? 이것은 커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돼요. 이게 적어야 돼. 열전도율이나 열관율이 적을수록 단열 성능이 우수한 거예요.
단열 성능이 우수해지는 거예요. 유리 적을수록. 자, 그래서 겨울철은 유리 적은 옷을 최대한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거이틀, 오리틀 막 입죠. 맞죠? 아닙니까? 아웃도어 시장 끝내주잖아. 우리나라만큼 아웃도어 시장이 좋은 데 없다 하죠?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라잖아. 우리나라 뭐 전부 다 고산 등반한 사람인 줄 안다 하잖아. 맞아? 엄청난 거라. 그래서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오리와 거이가 한국 사람들 때문에 털을 뽑히고 있잖아요. 털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 그래서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럼 반대, 이거의 역수가 저항이에요. 역수가 열전도 저항, 열관류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은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이 뭐다? 저항이에요. 저항. 열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저항인데, 그러면 저항이 커야 돼요. 클수록 이 단열 성능이 우수해지는 거예요. 저항은 클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오리털이나 거이털은요, 일반 세제로 빨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리나 거이털이 가진 이쪽 기름으로 인해서 그 사이사이에 아주 미세한 기포를 형성시켜서 단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싹 빼버리면 단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이거 잘 입고 있잖아요. 관리를 잘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빠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전용 세제 가지고 빨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막 돌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맡겨야 돼요. 그래서 사고 났는데 자꾸 추워지죠. 열심히 빨았다는 거예요. 막 그럼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 저항, 이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기 있는 식으로 계산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349페이지 결로가 나옵니다. 결로. 자, 결로는 보통 뭐 한 3번 정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결로는 한 3번 정도 기출이 되었는데, 결로의 개념은 보통 이거죠. 자, 우리 살면서 이 수증기 습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지 인간이 쾌적해. 건조해지면 별로야. 얼굴 땡기죠. 코 마르죠. 맞죠? 입술 째지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습도가 높아야지 좋아요. 그리고 습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감기도 덜 걸려요. 건조해지면 감기가 쉽게 걸리는 겁니다. 건조해지면. 이 바이러스가 습도가 낮은 데서 왕성히 활동을 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잘 안 움직여. 그래서 습도가 높을 때는 감기 그래서 애들 감기 안 올리려고 하면 실내 습도를 높여 놓는 거야. 그래서 애들 때 가습기 틀어진 이유가 그거죠. 근데 가습기 이상한 거 그놈들 해가지고 문제였었죠. 맞죠? 그거 뭡니까? 어디였었죠? 옥시 뭐 있었잖아요. 네. 나쁜 놈들이죠. 알고 있으면서 거기서 진짜 사형을 시켜야 돼. 3족을 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은 이 습기가 아까 했죠. 노점 온도 있죠. 노점 온도가 있기 때문에 차가운 표면하고 맞닿으면 뭐다? 물이 생기는 게 그게 결로예요. 결로. 그러면 결론은 거기 원인 보십시오. 원인은 실내 온도 차이나 실내 가다습기 발생이나 생활 습관의 한기 부족이나 구조 열적 적성, 시공 불량이나 시공 직후 미건 결로 있죠. 이 6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모르면 이것만 딱 기억하면 쉬워요.
아파트하고 한옥하고 비교하시면 쉬워요. 아파트하고 한옥.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하고 한옥. 자, 어디에서 결로가 생깁니까? 아파트에 생기지 한옥에서 안 생겨요. 한옥을 또 개량하면 생겨요. 원래 한옥대로 지으면 안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 창호지로 돼 있으니까 그냥 석기가 다 통해. 맞아? 석기가 다 통해. 그리고 벽돌벽도 사실 흙벽돌은 통하죠. 석기를 빨아먹어 버려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재료가 뭡니까? 창호지가 아닌 유리가 돼 버리잖아. 석기가 뚫고 나가지를 못하잖아. 그리고 벽은 콘크리트나 탈 이런 걸로 마감해 버리죠. 그렇게 석기가 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생기지만, 그리고 자 봅시다. 아파트는요, 석기가 가다 발생되잖아. 한옥은 주방이 별도로 있었잖아. 맞지? 주방을 뭐라 했습니까? 정지. 그게 표준어야, 정지가. 부엌이 옛날에 정지였어, 한옥에서 정지. 아니, 옛날에. 여기 한옥 당시 거기 부엌이 아니고 정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저 한경도에서는 춥잖아. 정주간이었고요. 뒤에 마구간이 같이 있었거든. 소하고, 돼지, 말하고. 말 죽을까봐 부엌에다, 뒤에다 놔뒀어요. 부엌이 불 때니까. 그래서 정주간이었고, 실제입니다. 내가 거짓말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불을 떼고 있는 뒤에서 있죠. 설쩍 할 수도 있죠. 소말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에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습기가 많이 생기잖아. 아파트 봐요. 주방이 실내에 들어와 있죠. 맞죠? 그리고 욕실도 건물에 있죠. 그리고 또 식물 키운다고 물도 막 뿌려주고, 그 다음에 수족관도 두고 있죠. 습기가 또, 가습기까지 돌리네. 습기가 가다 봐요. 자, 한옥에서는요, 옛날 수족관 있었어요? 없었죠? 욕실이 있었어요? 없었잖아. 목욕 저거잖아. 저 때 꼭 했잖아요. 명절 되면 앞두고 있죠? 뜨거운 목욕 한 번 했고, 맞죠? 두 번 했고, 알 때는 안 했죠. 그래서 그겁니다. 그리고 구주체 열적 수성은 한기 부족은, 얘는 한옥은 자동 한기 되는데 아파트는 한기를 해줘야 되거든. 한기 안 하면 한기 안 돼요. 샤시가 하도 좋아가지고 한기 부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시간당 한 번씩 문 여는 분 손 들어봐요. 한기 하시는 분. 없잖아, 아무도. 원래 2시간에 한 번씩 한기 해줘야 돼요. 안 하잖아. 하루에 한 번 하죠. 한기 부족으로 생기는 거야. 2시간씩 한 번씩 여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근데 얘는 계속 열릴 수밖에 없죠. 제가 2시간 동안 안 가니까. 자, 그리고 구조체 열적 특성은 이겁니다. 자, 한옥은 흙벽돌이나 나무나 창호지 가지고 만들어졌잖아. 그런데 아파트는 콘크리트, 맞죠? 그리고 금속, 유리 이런 거 타일이잖아. 누가 열이 잘 이동해요? 아파트의 재료도 열이 잘 이동하잖아. 한옥보다, 맞죠? 자, 그리고 시공 불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열이 잘 이동되니까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단열재 공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거잖아. 어디가 추워요? 옷 다 입고 오는데 어디가 추워요? 장갑 안끼면 손실없고 얼굴이 목이 그래서 이거 하면 목도리 하면 엄청 따뜻해지죠. 그래 모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 모자 딱 덮으시고 맞아? 되잖아. 그리고 더 춥다 마스크도 딱 끼고 맞아? 그래야지 덜 춥잖아. 자, 단열재 시공이 불안전되네 있죠? 공사 똑바로 안 하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 직후 미건조성 그러는 이겁니다. 자, 콘크리트는 자 수경성 재료였죠.
물이 있어야지 강도가 생겼잖아. 그런데 얘가 충분히 경화되고 물이 건조가 돼야 된대. 우리나라 공사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맞아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 미장하고 나서 건조가 되고 난 다음에 벽지 공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에이씨, 바쁘다. 빨리 공사하자. 그건 건조 안 된대요. 저기 벽지 공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지에서 곰팡이 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서 페이지 351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로 이제 발생과 방지 대책에서 표면 결로, 내부 결로가 나옵니다. 자, 표면 결로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결로가 무슨 결로? 표면 결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쉽게 벽체 표면이나 유리창 표면에서 생기는 결로 또는 욕실의 거울 표면 있죠? 여기서 생기는 결로가 무슨 결로? 표면 결로예요. 표면 결로. 자, 내부 결로는 이게 내부 결로예요. 자, 벽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벽체에 투섭을 한 거야. 습기가 투섭을 해서 내부에서 생기는 게 내부 결로예요. 물이. 그럼 내부 결로는 생기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나쁩니다. 자, 여기에서 동해를 입어버리면 물이 팽창하죠. 얼으면. 그러면 콘크리트의 균열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안에서 물 생겨서 철근 녹슬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콘크리트 강알칼리성이 유지가 되면 철근 녹 안 썰어요. 그래서 제가 물속의 콘크리트도 관계없다 했죠. 이제 문제가 이거야. 이제 균열이 가면이 되니까 콘크리트가 중성화돼 버리죠. 맞죠? 그럼 철근 녹쓰는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결로 방지 대책에서 보시면 단열객 및 시공을 완벽히 해주고 환기객을 잘할 것. 그러면 2번은 환기를 자주 해주는 거 있죠? 환기 횟수를 갖다가 횟수가 많아지는 거 있죠? 증가되는 것은 방지 대책이야. 환기 횟수가 많으면요 결로는 안 생겨요. 환기 횟수를 많이 하면 춥죠. 에너지는 많이 들겠지만 결로는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거죠. 문 열고 사는데 결로 생기는 아파트 봤어요? 여러분들 쉽게 차 유리창 내리고 달리는데 결로 생깁니까? 추워서 그렇지 결로는 안 생기면 성이 안 끼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꼭 체크하시고 벽체 열 관류 저항을 어떻게 크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열 저항은 크게 하고요. 반대로 열은 어떻게 적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캔맥주 표면에서는 여름철에 물방울이 생기죠. 맞아? 결로입니다. 거기 결로. 습도가 높으니까 캔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결로 생긴 거야. 맥주 캔 한 번씩 드셨잖아요. 그런데 아이스박스 표면에는 안 생기잖아요. 아이스박스를 갖다가 알루미늄 만들지 않았죠? 근데 알루미늄은 캔은 알루미늄이잖아. 알루미늄 열 전도율이 크죠? 주항값이 적잖아. 그래서 생기는 거야. 근데 아이스박스는 열이 적죠? 주항을 크게 한 박스잖아. 그래서 안 생기는 거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기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6번에 보시면, 벽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하는 이 내부결로 방지 대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6번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습층이, 방습층이라고도 하고, 방습막이라고도 해요. 방습막 또는 층. 이것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주방의 타일을 기억하시면 돼. 주방의 타일이 방습층, 방습막이에요. 자, 근데 주방에서 습기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싱크대에서 씻고 습기 생기고,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가스레인지에서 뭐 찌개를 끓이거나 이러면 석기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겁니다. 어디 밥솥에서 또 석기 나오죠. 석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북측 벽면을 뚫고 들어가면 내부 결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방습층, 방습막이야. 그럼 이거 실내측에 설치했어요? 실외측에 설치했어요? 실내측에 설치했잖아. 아파트에 그 주방에 타일을 안에 설치, 밖에 설치해놨지? 안에 설치돼 있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주방 벽면 전체 설치해놨어요? 그 보이는 부분만 딱 설치해놓은 게 아니고, 벽면 다 타일 설치해놓고, 싱크대 설치하는 거야. 그 보이는 데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래야 돼. 싱크대 물 쓰다가 튈까봐 그거 설치해냈대. 아니야. 그럼 싱크대 고기만 하면 되지. 딴 데 왜 다 해놨어요? 전체 다 해놨잖아. 바로 이겁니다. 방습층에. 이것만 딱 생각하면요. 방습층 설치가 어딘가 대부분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내부 결로. 이걸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7번 그래서 6번 가지고 사실 2번 냈어요. 2번 냈고. 그리고 이제 거기 7번 한 번 냈습니다. 초반에. 실내 측 벽의 표면 온도를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높게 설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차량 운전했을 때 뒤에 성에 끼면 어떻게 합니까? 열선 넣죠? 맞죠? 온도를 올리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는 열선을 안 넣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으로 더운 공기를 불게 되죠. 히터로. 맞아? 그 표면 온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거든, 사실은. 표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실내 습도를 낮추든, 맞아? 표면 온도를 높이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거든. 그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습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있는 거야. 그 습도 낮추는 방법 한 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가 됩니까? 제습기 하나 사는 거죠. 건조기. 님들 집에 제습기 사신 분들 혹시 없습니까? 가습기는 있는데 제습기는 없죠? 없습니까? 우리 처갓집은 있던데 우리 장인어른이 습해서 안 되겠다 사나시던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353페이지 급수설비. 자, 급수설비는 이거는 무조건 두 문제입니다. 기본. 급수설비는 두 문제. 자, 왜 얘는 두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급수는 기본 설비예요. 기본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사실 우리도 물을 적게 사용했지만 지금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죠. 중국도 봐요. 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물을 많이 필요한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목욕을 1년에 진짜 뜨뜻한 물로 딱 2번밖에 못했지만 지금은 수시로 자기 의사에 달렸죠. 매일 하는 분도 있고, 맞죠? 틀리지? 자, 그러면 이 급수설비는 기본 두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급수설비는 이걸 급수설비라고 합니다.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가 급수설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먼저 보시면 용수에서 상수 먼저 나오네. 상수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상중하로 나눴을 때. 그러면 상수는 윗상자 물수자를 쓴 거예요. 윗상자 물수자를 써서 상수라고 칭하고요. 그러면 물을 보통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러면 상수를 쓰고 상수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상수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주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상수를 수돗물을 이용해, 수돗물이 상수인 거예요. 상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샤워를 싹 했네? 그러면 그 물은 무슨 수가 돼요? 하수. 하수가 되는 거야. 사용하고 버린 물이 뭐다? 하수야. 하수. 자, 싱크대에서 세제로 싹, 고추장, 불고기를 해먹든 뭘 해먹었든 막 해먹어서 이제 그걸 싹 씻었어. 이제 더러워진 물을 이제 부르면 아레하자 하수. 이건 아레하자 써요. 이거는 윗상자 쓴 거고, 이거는 아레하자 물수자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수를 갖다 재처리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걸 가운데 중자 중수 쓰는 거야. 이건 가운데 중자 상중하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냐. 자, 이겁니다. 땅 위에 있으면 지표수락해요. 땅에 있는 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강이나 하천이나 호수나 댐이나 이런데 웅덩이 이런 고인물, 그런 물이 무슨 수? 지표수. 맞죠? 그럼 땅 속에 들어간 물은 뭐다? 지하수. 그리고 이것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솟아 나오면 복류수락해. 그래서 우리도 옆구리에 물 차면 복수락하잖아. 빼내야 되잖아. 뚫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약수들이 펑펑 솟아 올라오잖아. 그것도 복류. 그리고 하천 같은 게 우리나라가 이겁니다. 하천을 갖다가 준설을 안 하고 보통 어떻게 있습니까? 제방을 자꾸 쌓아가지고 뚝이 높아졌죠. 맞아? 하천이 높아. 높이가. 물이 흐르는데 옆에 새 나올 수 있죠. 그런 수가 복류수라게. 복류수. 아니, 상식으로 알아도 지금 시험 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2번 자병수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자, 인간이 직접 마시거나 음료용으로 쓰거나 조리용으로 쓰거나 내가 직접 샤워하거나 이런 것이 음용수야. 인간이 직접 사용하는 물을 음용수라고 하고, 자병수로 구분되는 잡다한 용도. 그럼 인간이 직접 마시거나 먹고 조리하거나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닌 것을 자병수라고 해. 그래서 그 자병수는 쉽게 이겁니다. 청소용이나 대변기 세정용 이런 건 사람이 직접 마시고 이런 게 아니죠. 살수하거나 이런 거죠. 그런 건 무슨 수? 자병수. 인간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잡다한 용도로 사용된 물은 뭐다? 자병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소규모 건물의 경우는, 이 소규모 건물은요, 음용수하고 자병수를 다 상수 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상수 가지고. 상수로 이용하는 거예요. 음용수나 자병수를. 주택 있죠? 근데 아파트 있죠? 아파트에 보시면 아파트는 대규모가 아니야. 한 세대를 기준 잡는 거니까. 맞죠? 그럼 단독주택식에.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쉽게 변기에 공급되는 물이든, 맞죠? 아니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거든 다 뭐다? 상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규모 건축, 엄청 큰 건물은요, 이 대규모 건축물은, 자, 음용수는 상수로 공급을 하고요. 음용수는 상수 공급을 해요. 상수 공급하고요. 자병수는 중수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중수. 그러면 중수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자, 롯데월드 같은 데 있죠. 제2롯데월드 있죠. 그런 데는 뭐다? 중수도 설비를 갖춘 거야. 하수를 재처리합니다. 그럼 이런 쇼핑 백화점이 제일 큰 통합된 게 어디가 제일 커요? 저기가 1등 하다가 2등으로 밀렸잖아. 부산에 있죠?
부산에 거기 1등 하다 2등을 밀렸어요. 대구 때문에. 부산에 센텀인데 그게 한 28만 얼마 돼, 연면적이. 거기 5만 거 다 들어와 있거든. 백화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마트도 들어와 있고 막 수영장도 들어있고 영화관도 들어있고 연면적 28만 얼마 될 거야. 그보다 더 크게 된 게 대구에 동대구 거기 센터에 새로 진 그게 한 30몇만 될 거야. 그런 데는 중수도 설비를 갖춘 거예요. 중수도 설비를 갖춥니다. 그러면 자병수는 중수로 이용하라 이게. 하수 재처리한 걸로. 물을 엄청 쓰니까 변기가 몇 개 났을지 돼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맞죠? 연면이 이제 그거 이해하시고, 근데 상식적으로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음용수와 자병수 사용 비율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꼭 외우지 마시고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용수와 자병수 사용 비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음용수와 자병수 사용 비율은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수록 자병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음용수 비율보다. 음용수는 시간이 단기간 단시간이 되면 음용수 사용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호텔, 병원은 무엇이다? 음용수 비율이 높고요. 주택이나 사무소가 뭐다? 자병수 비율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봅니다. 오늘 여기 하고 나가지고요. 먹고 씻고 하는 걸 많이 했었으니까 변기 내리는 물이 많았을까요? 변기 한 번 내리면 12리터 정도의 물이 내려가요. 한 번 내리는데. 한 번 내리는데 12리터가 내려가요. 마시는데 막 12리터 마시고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주택이나 사무소일 때는 바로 장기간 있죠? 이런 데는 음용수보다 자병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바로 뭐가 됩니까? 잡다한 용도로 쓰는 게 더 많죠? 맞죠? 자병수. 그래서 자병수 비율이 높아진다 보시고, 그 다음에 수질에서 물의 경도 개념이 나오죠? 자, 물의 경도는 1번 개념이 초창기에 한번 냈었습니다. 물 속에 녹여있는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자, 물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마그네슘도 있고 칼슘도 있고 철도 있고 뭐 아연도 있을 거고 등등등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표시하자, 한산 표시하자는 거예요.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거죠.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거예요. 이것을 물의 경도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탄산칼슘으로 표현돼. 그래서 이것을 경도라고 하는데, 경도는 단위를 뭘 쓰는가 하면 파스퍼 밀리언 ppm 단위를 씁니다. ppm. 그래서 ppm이 100만 분율이죠. 같은 단위가 미리그램 퍼 리터예요. 미리그램 퍼 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표현해도 돼요. ppm으로 표현해도 되고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때 탄산칼슘 양에 따라서 나눴을 때 물을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연수가 있고 연수가 있고 적수가 있고 경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밑으로 올수록 경도가 많이 포함된 게 경도가 높은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포함된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수하고 경수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거예요. 센물, 단물 배웠죠? 연수가 무슨 물? 단물로 배웠죠. 단물로 배웠고, 얘가 단물로 배웠고, 얘가 센물이라 배웠죠. 센물. 그래서 함유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90ppm 이하의 물을 연수고, 경수는 110ppm 이상의 물을 경수라 해 꼭 수치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먹는 물은 사실 이거예요. 어떤 물을 잘 드십니까? 물을 드십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걸 먹어요? 이걸 드십니까? 연수를 드십니까? 연수는 씻을 때 쓰는 물이죠. 때가 잘 빠지는 물은 연수거든. 비누 거품이 잘 나. 그래서 이 연수는 이거죠. 세탁이나 보일러용, 세탁 및 보일러 용수로 얘를 쓰는 거예요. 보일러 용수가 연수해야 돼요. 이걸 씁니다. 연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탁할 때 일반 찬물로 하지 마시고 더운 물 섞어 가세요. 그래야지 비누가 잘 용해되는 거야. 세제를 너무 많이 넣고 있거든. 찬물로 발면서. 그래서 이겁니다. 찬물은 경도가 높은 물이기 때문에 비누가 용이 잘 안 돼. 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뜨거운 물 되면, 더운 물 되면 어떻게 비누 잘 풀리죠? 샴푸하고. 맞죠? 거품이 잘 나는 이유가 용액이 잘 되거든. 그래서 세탁할 때 제일 처음에 있죠? 더운 물로 아주 초반에 세제 풀 때는. 그 다음에 그 물 어느 정도 차고 돌릴 때 있죠? 그때 바꾸세요. 냉수로. 그러면 이제 그때 물 안 나오죠. 이제 저거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찬물로 자꾸 빠니까 때가 안 빠지는 거예요. 비누만 엄청 쓰는 거고, 세제만. 그 세제 계면 활성들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세제가 좋으면요, 수치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거기 354배 그 밑에 봐요. 6번 세제 봐요. 0.5잖아, 0.5. 맞죠? 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그 6번 보면 세제 나오잖아요. 세제. 맞죠? 세제가 0.5죠? 수치가 안 크잖아요. 수치가 작다는 건 독하다는 거예요.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수치가 작아질수록. 제발 세제 막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있죠. 우선 이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겁니다. 그러면 이 경도가 높은 이 경수 있죠. 이 경수를 보일러에 사용할 때는 급수 처리를 해야 돼요. 보일러 사용 시 급수 처리를 해야 돼요. 급수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급수 처리가 바로 저겁니다. 경수의 연화법이에요.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거예요. 경수의 연화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거예요.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거예요.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경수의 연화법이라고 해요. 이걸 경수의 연화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수를 그냥 보일러에 사용하면 경수를 보일러에 그냥 사용해서 보일러에 사용하면 이 스케일이 발생이 됩니다. 스케일은 물때예요. 물때. 스케일이 발생해요. 물때가 생기니까요. 물때로 인해서 전열 효율이 떨어지는, 열을 전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열 효율 저하를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도중에 공부를 했으면 관계없는데 공부하다가 쉬셨잖아요. 맞아? 공부 계속 하던 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해요. 맞아? 안 하는 분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왜? 때가 깼어. 맞아? 머리 때가 깼나? 아니, 쓰는 분야로 오면 자꾸 발전되죠. 맞아? 안 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율이 떨어지니까 이 보일러 가열의 원이 보일러 가열이 되는 거야. 가열이 되니까 여러분들 열받죠? 공부 안 되니까 수명 단축을 가져오는 거예요. 수명 단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인해 스케일이 나중에 작은 구멍에 막힘 원이 되는 거예요. 작은 구멍, 코크 같은 작은 구멍에 막힘이 발생해요. 막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로 인해서 부식이 돼요. 부식이. 그래서, 보일러의 경수 사용하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게 급수치를 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있죠. 정리해 두시는데, 자, 이게 19회 때 냈기 때문에 앞전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내년에는요, 다음에는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기본. 거의. 그런데 앞전에 냈는데 다음에 낼 확률은 유형 다르게 내도 5% 이하예요. 냈던 데를 또 내는 것은 5% 이하의 확률이에요. 작년에 딱 하나 했었잖아. 앞에 냈는데 뒤에 연달아 내주신 게 딱 한 문제였거든. 벽돌 수량, 소요수량 산출하는 거. 정리수량은 할 거야. 소요수량 되는 거 유일하게 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죠. 경도는 얼마다? 자, 아까 미리그램 퍼리터가 뭐라 했어요? ppm 단위 같아요. ppm 단위가 미리그램 퍼리터 100만 분율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경도는 얼마? 1000이에요. 그런데 수돗물이 주어지면 얼마? 300이에요. 먹는 물도 많잖아, 종류가. 맞죠? 일단 사가 드시는 먹는 물도 있죠? 요새 해양 심청수도 있잖아. 맞죠? 또 어디서도 가져와야 저 알퍼스에서도 가져오는 물도 있고, 맞죠? 곳곳에 다 들고 오잖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도는 1000인데 수돗물은 300이에요. 그런데 먹는 염지하수나 먹는 해양심청수는 1200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염지하수 나오죠? 염지하수는 이게 염지하수예요. 염분을 포함하는 지하수야. 그러면 이건 해안인가나 도서지방 섬의 경우는 염분이 조금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게 지하수의 염분 성분이. 그걸 염분을 포함하는 지하수를 뭐다? 염지하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2번에 가망간산 칼륨이 10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5번에 색도는 몇 도? 5도에. 색도는 5도. 그리고 세제가 0.5가 됩니다. 세제가 0.5.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소이온 농도 나오죠. 수소이온 농도는 폐하 pH pH 어버이날로 보면 돼요. 5월 8일 무슨 날? 어버이날로 보면 돼. 5월 8일 바뀌면 안 된다. 8월 5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낸 거예요. 자, 보시고, 그런데 물의 조건이 거기 나오네. 샘물이나 먹는 샘물 및 먹는 공동 이용시설 물의 경우는 얼마다? 조건이 주어지면 pH 4.5에서 9.5가 되는 거고요. 조건이 주어지면.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염소이온 나오죠. 얼마? 250. 자, 염소이온은 이거죠. 물에 미생물균이 번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합니까? 살균을 시켜야 되겠죠.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소 소독을 하거든. 그러니까 염소인이 검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염소인이 검출이 안 되면요, 물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인 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명심하세요. 자, 폐나 이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 있죠. 천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욕실에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명심하세요. 폐나 이런 천식 환자들 있죠. 절대로 욕실에 뭐 갇힌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수돗물에 뭐가 나온다? 염소연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죠. 수족관에 바로 넣으면 돼요. 물고기 수돗물 바다가 안 넣죠? 네, 날아가던 기다리잖아. 떠놓고. 맞죠?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발 잔유물이 얼마다? 500이. 정발 잔유물은 물을 끓이고 나면 남는 찌꺼기가 뭐다? 정발 잔유물이에요. 정발 잔유물은 물을 끓이고 나면 그래서 500 됩니다. 500. 그리고 13번에 탁도는 물에 흐린 정도를 뭐다? 탁도라 합니다. 탁도.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있잖아. 뭐가 탁주예요? 막걸리가 탁주잖아. 소주가 흐려요? 그래서 이제 탁도 물에 흐린 1NTU인데, 자, 뒤에 보십시오. 등등등 나오죠.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죠. 수돗물은 얼마다? 0.5NTU예요. 자, NTU라는 것은 비탁계로 물에 흐린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NTU입니다. NTU. 비탁계로 물에 흐린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NTU 단위입니다. NTU. 그래서 수돗물, 그러면 이겁니다. 별도로 수돗물이 어떤 물을 주어지면 그 물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안 주어지면 공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현재 보시면 주어지는 데가 안 주어지는 데가 있죠. 맞아요? 어떤 건 수돗물, 무슨 수 이렇게 주어지죠. 안 주어지면 공통이라는 게 전부 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수돗물만 뭐다? 0.5 NTU고 나머지 물은 뭐다? 1 NTU 단위다 이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주로 해서 자꾸 보세요. 지문을 써도 그걸 쓰고 한 지문 써도 거기에서 답을 유도식입니다. 제가 가르쳐준 그 내용에서 답을 유도식입니다. 자, 그 19회 때는 그 경도 가지고 다룬 거예요. 수돗물 가지고. 그럼 수돗물이 주어지면 얼마야 됩니까? 300인데 1000 이렇게 해서 다룬 거예요. 기억하세요? 수돗물은 얼마다? 300인. 이거 가지고 이제 19회 때 다룬 거예요. 그리고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환경부에 가보시면 엄청 많아요. 법령으로 고시 해놨는데 몇 페이지 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갖다 놓은 게 이게 심미적 영양 물질에 관한 기준이거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만 간단히 봐두세요. 제가 체크해 준 거 위주로 보세요. 아마 거기에서 답을 유도시킬 거예요.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355페이지 정수법. 자, 정수법은 물을 사용할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정수법이죠. 이거는 정수법은 종류가 5회 때 기출되고 나서 지문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문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침전법, 깔아앉히는 게 무슨 법이다? 침전법이에요. 침전법. 그래서 이 침전법은
중력침전법하고 약품침전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세워라 내워라 물보다 무거운 까라지 시간이 약이다 하는 게 바로 보통 중력침전법이. 근데 약품침전법은 해놨죠. 원소 중에 점토와 같은 미세한 입자가 다량 부유하는 경우이죠. 이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가 장마나 홍수시예요. 장마가 졌어요. 장마나 이런 홍수시 흙탕물이 지잖아요. 이때 빠르게 침전시켜야죠. 그래서 약품을 혼입해서 부유물을 빨리 화학장 응집해서 응집제를 투입 진강수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반토 해놨죠. 그게 화학기호 써놨죠. 항산 알루미늄이라고도 하고요. 항산반토, 항산 알루미늄. 제가 옛날 저기서 잘못해가 항산 콤마 반토 이렇게 항산 반토를 써놓으니까 항산 콤마 반토 이렇게 가거든. 다 항산 콤마 반토 콤마 명반 이렇게 해놔서 아니야. 이게 하나야. 다른 책은 다 이래 돼 있는데 이러지 말고요. 자, 이게 항산 반토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하나예요. 단체 항산 콤마 반토 콤마 막 이래 가요. 항산 반토가 항산 알루미늄, 그 화학기호가 항산 알루미늄 화학기호예요. 그래서 써준 겁니다. 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장마나 홍수 지면요, 이걸 투입해버립니다. 빨리 침전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여가는 뭐다? 거르는 거예요. 거르는 거. 완송여가, 급송여가, 거르는 거예요. 모래청, 사청에다 거르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폭기법. 원래 폭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거야.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게 폭기예요. 뿜어주는 것을 폭기라고 해요. 폭기. 자, 그럼 물을 뿜기 그러면요, 물 속에다 공기를 불어넣어도 폭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수 같은 데는요, 오수를 물을 뿜을 수는 없잖아. 오수를. 정화조 물을 공기에 막 뿜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물 속에다가 불어넣어도 돼, 공기를. 이걸 폭기라고 해. 그래서 이제 폭기법. 그런데 나중에 저거예요. 저 중등 과정의 책을 보면, 그 과학책인가? 거기 보면, 폭기법이라 안 쓰고 포기법이라고 해요. 안 좋다고 학생들한테 폭 들어가면. 폭력을 많이 썼는데, 폭자 들어가면 안 좋다고 포기법이라 쓰고 있어요. 혹시 중학교 학생 책을 보는데 포기법, 이게 뭔가 싶어 그러지 말고 이거야. 우리 딸내미가 묻대요. 포기법이 뭐야? 나한테 이래지. 포기법이 아니고 폭기법이겠지. 실제 보니까 포기법 적어놨더라고. 학생 교재에 오타 있으면 안 되죠. 맞죠? 오타 없거든. 그거는 하도 검수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 포기법이라 쓰고 있어요. 그래, 그 책만 잘못된 줄 알고, 이제 다른 책 다 바뀌게 다 똑같아. 포기법이야.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포기법이다. 그래서 이겁니다. 탄산 제일철이나 수산화 제일철, 항산 제일철 있죠. 이게 물속에 용해성 철이죠. 용해되는 철이잖아. 그러면 용해성 철들은 여가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용해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폭기에서 물을 공기 중에 접촉시켜서 이것을 불용해성 철로 만드는 거야. 수소나 제이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에서 걸러야 되거든. 그래서 폭기법은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폭기법은. 그래서 이겁니다. 목적이 외서나 철성분 제거나 아니면 이겁니다. 이런 탄산 암모니아라든지 그 뒤에 써놨죠. 그 뒤에 보면 암모니아, 항화수소, 탄산가스 이런 유해가스죠. 암모니아 등의 유해가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발산. 이게 폭기법의 목적이에요. 폭기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멸균법은 이 미생물균을 갖다가 살균을 해야 되죠. 살균을 하기 위해서 멸균법을 쓰는 거예요. 멸균법. 그래서 보통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염소 CL2를 직접 많이 투입을 합니다. CL2. 그런데 이겁니다. 물 속에 페놀이 함유가 돼 있으면요, 이 염소 소독을 하면 악취가 발생해요. 악취가 발생합니다. 혹시나 알아두세요. 혹시나. 자, 옛날에 저거죠. 페놀 사건 기억하시는 분도 있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맞죠? 구미 두산 공장에서 페놀을 갖다가 비 오는 날 몰래 내려보내가지고 방류를 해가지고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물을 채취해서 낙동강 물을 채취해서 소독해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시민들이 악취 난다고 난린 거야. 그런데 미생물이 있어 악취 난 줄 알고 상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염소를 더 투입해라 이래 된 거야. 그런데 악취가 계속 나거든. 그 역학조사했죠.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구미 두산공장 걸려가지고 대구하고 부산에서 두산 불매운동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저는 마셨어요. 그 당시 저는 물 끓여 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믿었지. 항상 상수도 좋은 물이라고. 난 수도 꼭지 입 대고 바로 먹는 체질이었거든요. 바로 떠가 바로 먹고 그래서 끓여 먹는 거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끓여서 먹었잖아. 상수도 물 못 먹겠다 이러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수의 연화법 있죠. 경수의 연화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이는 것도 일시적 연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끓이는 것도. 그리고 공업상 다량의 연수를 필요할 때는 소석계를 갖다가 혼합해서 우리가 연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겁니다. 그거는 356페이지 하단 있죠. 그거는 할 때 조금 잘못해 놨네. 밑에 있죠. 정수법의 종류가 아니고요. 제일 밑에 거. 이걸 정수법의 종류가 아니고 이거는 지하수의 정수 과정인데 지하수의 정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수, 침전, 폭기, 여가, 멸균 급수는 지하수, 이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면 상수도 구성 순서 나오죠. 얘는 2차에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1차에는 출제 안 됐으니 공부하세요. 상수도 구성 순서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실 때, 이 과정을 갖춰서 갑니다. 그래서, 이거죠. 뭐가 있는가 하면,
치수장이 있고요. 정수장이 있어요. 그리고 배수지가 있어요. 물을 분배하는 것이. 그러면 치수장에서 원수를 치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치수하고요. 치수장에 치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것을 자, 도수라고 합니다. 도수. 그리고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걸 정수한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물을 보내주는 걸 송수라고 하는 겁니다. 송수. 그리고 배수지에서 배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급물로 이제 공급을 해주겠죠? 거기 이제 급수예요. 여러분들 급물로 급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 그래서 치도정 송배급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이건 2차에만 시험을 냈어요. 2차에만. 치도정 송배급. 2차 시험에만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압력과 급수량과 급수압력 나오죠. 자, 이거는 계속 내는 건 아니고요. 조금 난이도 조절 좀 하고 싶다 이럴 때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계산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급수량 산정이 급수설비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부하량 급수량 산정이에요. 하고 나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페이지 359페이지 보시면 급수 압력이 있는데 기구의 기능 유지나 사용상 지장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급수압이 요구되는데 표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최저 필요 압력이 있고 최고 필요 압력이 있죠. 나오죠? 그 최저 필요 압력이 12회 때 낸 거예요. 12회 때. 그 샤워기 가지고 낸 거예요. 그래서 세정 밸브, 자동 밸브, 샤워기 있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가 똑같아요. 0.07 메가파스칼. 안 되면 이거 똥 누놓고 똥칠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똥 누놓고 똥칠한다. 이 최저 필요 압력이에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의 최고 필요 압력은 구분 주택이나 호텔, 병원 알아둔데 0.3에서 0.4 메가파스칼이 최대 압력이다. 그러면 이 사이가 적정 압력이 되는 거야. 0.07에서 똥 놓고 똥칠한다 해서 맞죠? 0.은 이 사이가 적정 압력 사이가 되는 거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그거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페이지 360페이지 보시면 그 급수강경 강경 결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게 한번 읽어 두시면서 마지막만 체크하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자, 간내 유속이 클 경우 워터해마가 무엇인가? 숙격작용이에요. 워터해마가 영어로는 워터해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숙격작용. 숙격작용이 원인이 되므로 유속을 2m 세컨 초당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몇 메다? 2m. 2m 이하가 숙격작용이라, 워터해마를 숙격작용이라고도 칭합니다. 워터해마 숙격작용. 2m 세컨. 그러면 급수나 급탕이나 똑같아요. 급수설비든 급탕이든 둘 다 똑같이 2m 세컨 초당 이하로 설계합니다. 급수 급탕 2m 세컨 초당 이하로 설계하면 똑같아요. 그죠?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수 방식부터는 요거는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